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면요. 그냥 건물 하나 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하늘로 가는 길을 연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웅장하고 치열했던 도전의 대서사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밟고 지나갔던 그 매끄러운 바닥돌 하나, 유리창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고뇌가 서려 있는지 그 무게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총 6개의 막으로 한번 펼쳐볼 텐데요. 혼돈의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전의 미래까지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이야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기억나세요? 88 서울 올림픽 끝나고 해외여행이 막 자유화되고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관문이었던 김포공항이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늘에는요, 비행기들이 착륙하려고 막 뱅글뱅글 돌고 있고 터미널은 발 디딜 틈도 없었죠. 전문가들이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러다가는 김포공항 완전히 마비된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였냐? 바로 김포를 압도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초대형 신공항을 짓자는 거였어요. 근데 어디에? 바로 바다 위에요. 진짜 좀 무모한 계획이었죠. 1990년에 정부가 인천 앞바다 갯벌에 짓겠다 딱 발표하니까 전 세계가 그냥 비웃었어요. 특히 딱 2가지를 꼬집었는데요. 첫째는 잦은 안개, 둘째는 두부처럼 물컹물컹한 그 갯벌 집안. 이건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말했죠. 자, 이제 2번째 막입니다. 바로 갯벌과의 정말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죠. 건설팀 앞에는요, 딱 2개의 거대한 자연장애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악명 높은 바다 안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바로 그 연약한 갯벌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부처럼 무른 땅 위에 어떻게 요새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 위에 수백 톤짜리 비행기가 내려앉는 그런 활주로를 만든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공학의 승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공법,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젖은 스펀지를 꾹 누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먼저 갯벌에다가 수백만 개 플라스틱 배수판, 이걸 지구의 빨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걸 촘촘히 꽂아요. 그리고 그 위에 어마어마한 양의 흙을 쌓아서 갯벌을 꽉 짓누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압력 때문에 물이 그 빨대를 타고 쫙 하고 솟구쳐 나오는 거죠. 와, 근데 이 과정에 들어간 흙의 양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처에 있는 산을 깎고 바다 모래를 퍼날라서 서울 상하몰드컵 경기장을 무려 60번 이상 채울 수 있는 양의 흙으로 갯벌에 물을 짜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안개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것도 기술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당시 진짜 극소수 공항만 가지고 있던 최첨단 기술, 바로 CAT-3B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이게 뭐냐면 짙은 안개 속에서도 전파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활주로에 자동으로 아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유령공항이 될 거라던 그 비아냥이 완벽하게 빗나간 순간이었죠. 자연과의 사투에서 겨우 이기는 거 싶더니 이번에는 국가부도라는 정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네,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바로 그때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여론은 당연히 싸늘하게 돌아섰죠. 아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공항이냐. 당장 공사 멈추고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아라. 이런 비판이 막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정부 내에서조차 일단 멈추자라는 말이 힘을 얻고 있었죠. 환율은 2배 이란 폭등해버렸고 수입해야 하는 자재비는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시 리더들이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멈추면 이건 영원히 멈추는 거다. 이 공항은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심장이 될 거다. 라고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미래를 받고 공사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IMF 위기를 이겨내고 2001년 3월 공항이 정말 기적처럼 완공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김포공항의 모든 기능을 단 하룻밤 사이에 인천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건 세계 항공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엄청난 대작전이었습니다. 2001년 3월 28일 밤 김포공항의 불이 딱 꺼지자마자 D-Day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천 대의 트럭이란 특수 장비들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하늘에서는 빈 비행기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인천의 새로운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았죠.
그리고 마침내 새벽 4시 40분 역사적인 첫 착륙이 성공하면서 갯벌 위에서 시작됐던 그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개항 초기에 약간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걸 딛고 인천공항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깨지지 않을 그런 불멸의 기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공항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라는 건데, 여기서 인천공항이 2005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초창기에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보낸 가장 통쾌한 한 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니, 그 비결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바로 속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출국 수속 시간은요, 국제 권장 시간의 절반 수준이고요. 입국 수속도 20분대에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거, 짐 찾는 거. 승객의 짐이 비행기 착륙하고 평균 16분 안에 수치대로 도착한대요. 이게 전부 다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이런 기술 너머에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을 닦는 환경미화원분들부터 새랑 비행기가 부딪히는 걸 막으려고 24시간 활주로를 지키는 전담팀까지.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첫인상이다라는 그곳에서 일하는 4만여 명 직원들의 자부심. 이게 바로 12년 연속 1위의 진짜 힘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인천공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공항은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요즘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면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문화 충격, 후기 이런 거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인천공항에서 가장 놀라는 건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무료 천국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무료 샤워실,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수면 공간, 빵빵 터지는 초고속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그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인천공항은 단순히 비행기만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쇼핑, 레저, 비즈니스가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공항도시, 그러니까 에어시티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확장 사업이 다 끝나면요, 연간 1억 명이 넘는 승객을 차리하는 세계 3대 메가 허브 공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인천공항의 비상은 정말이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 1990년대에 안개 자욱했던 갯벌을 떠올려 봅니다. 인천공항의 역사는요, 할 수 없다는 그 패배주의를, 아니, 우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꾼 대한민국 정신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해요. 5m 깊이의 그 갯벌을 단단한 옥토로 바꾼 그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된 게 아닐까요? 갯벌 위에 세워진 이 위대한 기적은 앞으로도 우리 역사에 영원히 찬란하게 기록될 겁니다.